자, 이제 자리 정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분들에게 또 특별한 특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질의응답을 전문가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표도 들으셨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또 잘 들어 주셨는데요. 생각나셨던 어떤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부분들을 자유롭게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저희가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참석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질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네. 예. 그렇죠. 괜히 5 분을 쉬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네. 아니면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아니 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다라든가 또 어떤 의견이든 좋으니까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아니면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그러면 어 토론자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네. 들으시면서 드셨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토론을 부탁했더니 여러분이 책을 보시길래 이게 공부하는 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자존심도 너무 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분야가 대단하고 우리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대단하다. 이게 제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고혜은 박사님이, 이분은 사실 상담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고혜은 박사님이 우리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좋은 그런 안도 제시를 해 주시면은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정부 기관하고 많이 그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의견도 바람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신유수 박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담업계 최고의 능력자들만 있고 그렇게 받는다고 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청소년 지도사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에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얼굴이 뜨뜻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것이며 이런 생각에 참 힘든 시간을 아까 가졌습니다. 그거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는 우리의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인생은 항상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저는 여러분보다 많이 살아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이 죽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분명히 지금이 그런 길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낙담하고 딴 데를 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직업 상담이 중요하다고 정부에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들이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 올 것이라고 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IMF가 탁 터지면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 만들어달라. 한 해에 제가 5개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시간을 놓쳤으면 직업 상담사 자격증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고 그런다면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죠. 우리 분야는 대단히 유망하고 대단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대단히
남이 봐서는 이제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기반을 닦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저같이 그런 슬픔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거꾸로 보면은 그게 세웅진마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좋은 도전의 길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뭐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이 지금 손 동시에 갑자기 드셨는데요. 네. 여기 앞에 선생님 먼저 마이크 사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세항공 직업전문학교에서 지금 이제 8년째 학생들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 코칭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혜원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한 건 아니고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보험회사 콜센터 센터장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8년 전에 이제 아세항공 직업 전문학교로 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업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홀랜드 뭐 약식 그 설문지도 만들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쓰면서 학생들 상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면서는 어떤 상담을 하든 자신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어떤 거를 저는 좀 해보려고 했냐면, 이제 일학습 병행제나 이제 공동훈련센터 이런 거를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규정에 저희 학교는 대학이 아니라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2년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거기다 이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학점은행제를 위해서 이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2년 6개월 만에 학사 학위를 따고 졸업을 하는데도 그 규정이 안 돼서 아예 뭐 그걸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하시는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 따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왜냐면 저는 그 자격증을 따려고 계속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 그 필기에서 한 8번 떨어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실기에서도 8번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동안 시험을 보고 안 돼서 다시 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실기를 앞두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직업훈련 교사는 있어요. 직업상담 서비스 평생교육. 제가 평생교육 인제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있고, 제가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10 몇 개가 되긴 해요. 부단히 노력했는데 직업상담사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 따신 분들이 연봉이 뭐 2천 몇백만 원 된다라는 거는 저는 너무 속이 지금 이제 아까 그 말씀 듣고 좀 속상한, 뭐 제가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이제 따신 분들인데 '이 정도의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런 처우 개선에 정말 많은 우리가 저희도 해야 될 일이고,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일학습 병행 뭐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이 먼저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현재 이제 그거를 좀 일학습 병행 자체를 사업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좀 잘 심화시키는 형태로 아마 계속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대부분 요즘 MZ 세대가 아니라 아주 이제 정말 거기는 어린 세대죠.
이 대학이라는 거를 굉장히 또 선호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매칭이 서로 돼야 되니까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항공직업전문학교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선호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졸업하면은 또 그 부사관으로도 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항공과 관련된 만약에 특성이 있다 그러면 현재는 아마 확대할 것 같진 않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예예예. 저희 학교에 있는 그 과 중에 스마트 비파괴과가 있는데 이건 대학에도 없는 저희 학교만의 이제 특화된 과라서 거의 취업률 100%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이 들어와서 2년을 졸업하고 나면 국가 자격증을 제일 많이 취득한 학생들은 한 20개 넘게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지금 사실 그 현장에서는 학생들 취업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취업이나 아까 신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자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르쳐서 취업까지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매칭이 안 돼서 좀 어느 부분은 누구는 막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접는 경우가 좀 있어서 향후에 이제 중장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매칭을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카운셀링 4050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재직자 과정,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해서 4회차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박사님 하신 말씀이 딱 제가 와닿던 부분이 그러면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저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사실 저한테 맞춤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매뉴얼을 가지고 그거에 이제 딱 이렇게 틀에 박힌 거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노니까 일단 상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어떤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니까 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일학습병행보다는요, 일학습병행이 사업주 훈련의 일종이거든요. 결국은 사업주가 기업의 근로자가 먼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른 형태로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셨죠? 그래서 앞두고 있어. 예,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온 그걸 좀 얻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말씀드렸고요. 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 휴가를 내고 왔다는 점도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구하시는 고혜연 박사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소개를 안 했는데요. 저는 법무부 소속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취업성공 패키지를 2011년부터 14년까지 민간 위탁으로 받아서 저희 기관이 취업성공 패키지를 진행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5년도에 저희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민간 위탁과 그 고용센터에서 하는 게 인류형, 유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류형 중에 우리 출소자들을 고용센터로 보내겠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단본부의 취업 전담센터에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 지원은 앞으로 요연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노동부 기재부를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저희는 2015년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시는 민간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 대한 고통,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제가 4년간 많이 겪었고, 그런데 기재부와 노동부의 예산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절대
현장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신 박사님 발표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서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저는 지금 듣고 깜짝 놀랐던 것이 기관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시군별 인구에 제한 안 하고 민간 위탁 기관을 그렇게 많이 위탁 체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하고 계신 그 고 박사님께서 실태 조사 연구를 좀 하셔서 그것들이 고용노동부나 기재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민간 위탁 기관에 그게 반영되는 것이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민간 위탁에서 이런 말을 꺼내기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소리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꺼내지만, 그 고용노동부나 기재부에서는 절대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같이 해주셔서 그 연구 결과물로 그렇게 지금 계약 체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단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민간 위탁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민간 위탁 기관이 해소가 돼야 그 소속되어 있는 저희 종사하시는 직업상담사 분들의 처우도 그 다음에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신 박사님이 제언해 주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중에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조금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연구로 좀 발표를 해주셔야 이게 조금 더 효용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바람에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 추상패 관련 연구는 사실은 이제 제가 다 아는데, 이제 노동연구회의 모 박사, 그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의 모 박사님이 하고 계시긴 한데요. 제가 그 두 분의 모 박사님한테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쪽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있을 것 같고 더 그럴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공단 산하에 소속으로 되신 건가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는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잘 많이 배우고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학과장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사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전체적인 이 주제가 아마 이 직업상담가의 전문성과 관련된 큰 틀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좀 전문성으로 직업상담 전문가로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또 이사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어떤 걸 좀 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좀 주시면 또 학교에서 좀 그런 커리큘럼이나 또 실질적인 내용에서 좀 세심하게 조금 반영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겼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대학교라고 그러셨나? 경희사이버대학교입니다. 네. 사이버대. 이제 상담은 뭐 저희가 기초적인 건 같은데, 직업 상담 쪽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업 정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정보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거는 경영학, 뭐 노동경제학, 교육학, 또 사회학, 뭐 이런 산업공학 이런 것의 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그 책은 제가 쓴 거 외에는 없는데 그것도 절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학교 내에서 가르칠 교재가 없어서 그게 걱정입니다만은, 직업에 관한 직업 정보에 대한 커리큘럼 하나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법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경제에 대한 부분도 넣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상담인데, 상담도 지금 상담의 관점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담자의 과거에 치중해서 많이 그걸 하죠. 근데 우리는 과거를 보질 않아요.
미래를 보죠. 이 사람이 여기에 가면은 10년 동안 이 직업이 유망해서 너는 안정적으로 다닐 거야.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이 접근하는 게는 그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그러니까 상담으로서도 미래지향적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거기는 에브노말에 대해서 뭐 별도의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전부 에브노말합니다. 직업을 잃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의 3개월 이내로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3개월 이후부터는 장기 실업자의 그 근성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서만 독특하게 다루는 직업에서 나타나는 그 에브노멀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저희도 우리 분야의 학부를 원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신 박사가 제시했지만 이거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고용 서비스 정책관과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육 과정의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있던 분이 와서 그거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상담이라는 직업 상담보다는 외적인 부분을 강화시켜놔서 실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데서 이런 부분으로 틀어 앉으시면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몇 가지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의 역량 개발, 또 뭐 진로 경로 개척,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고용이 좀 불안정하고 고용 유지가 어렵고 면접을 계속 보러 다녀야 되고 연말이 되면 다음 해의 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잘 들어오지 않는, 내 전문성을 개발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좀 보여주고 자기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지금의 현재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견뎌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지 않아도 이제 고혜원 박사님께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절박하게 부탁한 거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파견업의 직업 상담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노동부에서 파견업의 업종을 넓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직업 상담원들은 아까 신 대표가 얘기했듯이 1년이 아닌 계약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이게 반복적이니까 특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제가 파견업을 하면은 뭐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쓰고, 만약에 가서 그 파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는 역량 강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견 업종으로 우리를 넣어달라는 거를 그 전에 사실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은 분야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일본은 굉장히 파견업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협회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집단 상담을 잘 한다고 이력서는 왔는데 써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네가 이 사람이 집단 상담을 잘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써달라. 이게 옛날부터 저한테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훈련센터를 갖고 와서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했지만, 공동훈련센터도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패셔너블한 그런 교과 과정만 자꾸 듣는 거예요. 내 역량에 맞는, 지금 부족하면은 요 부분을 듣는다, 이런 게 아닌. 그래서 이런 파견업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 직업상담원의 역량을 분석해서 그거를 쉴 때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로 줘야 된다라는 그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이 분야가 거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면서도 인력은 보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잠시 아주 고 박사한테 절절히 파견업에 직업 상담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이제 이따가 공동훈련센터가 우리 분야에 2개 있습니다. 그 2개 분야에 그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씩씩하게 와서 그거라도 들으시면은 그게 역량의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 강사들이 오셔서 이 분야에 또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히 역량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의존을 좀 많이 먼저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석박사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2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건국대학교에다가 고용관계학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직업학과로 바꿔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 틀어져서 결국은 그 고용관계학과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우리 분야에 딱 맞는 석박사 과정이 아직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데가 없다라는 게 너무 불행한 거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울 때 역량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기회가 오고 그리고 상담 피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내 가격을 책정하는 거를 스스로 높여야지만 그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제도적인 거는 우리 고 박사님이 뭐 자문위원회 가서 좀 얘기를 해주시든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파견업은 사실은 원래는 약간 그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규직에서 약간의 다른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절박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말씀하신 거는. 근데 요거는 노동법 차원에서 약간 그 업무의 지시 전달 요런 측면도 약간 좀 사실은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유리하다 싶었을 때 좀 더 포함시키는 거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일단은 제가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들은 내용도 있어서 요거는 한번 좀 검토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제안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파견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파견법은 그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27개 허가 직종 이외에는 다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포지티브 방식인데 교수님은 이제 27개 직종에 직업 상담사가 포함됐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파견법하고 조금 다른 거는 조금 하나 더 첨부하자면 그 파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업 상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거의 70% 정도, 80%가 파견 사업의 담당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가 나와서 전에부터 직업 상담사가 진출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근로자 파견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파견 업체는 직업 상담사를 의무 고용하는 쪽으로 저는 사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비업법에 보면 경비원을 100명 고용하면 100명당 1명이 경비지도사를 의무 채용하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굳이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견 사업의 그 담당자가 주로 하는 일은 채용이죠. 당연히 뭐 모집 공고를 해서 채용 1, 2, 3차 면접을 보고 채용을 확정되면 파견 회사에 파견을 보내고 그 친구의 인사 관련된 근태까지 관리하는 게 주 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직업 상담사의 그 역할이 상당 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직업상담사의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파견법의 직업상담사 의무 고용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는 직업안정법 19조에 보면 상담사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첫째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2년 이상 학교 근무했으면 돼요. 또 네 번째는 300인 이상 기업의 인사 담당자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노조의 근무를 2년 이상 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과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요건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노동부에서 직업 상담원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사회복지사 뭐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으면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직업상담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람은 뽑았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해졌다가 이제 2년, 1년, 6개월까지 왔었고요. 6개월까지 왔을 때 제가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야 6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폐지를 해달라 사람이 없어 난리인데 그때 김병수 교수님한테 돼지게 혼났습니다. 전문성을 해친다고. 근데 현실은 뭐냐면 정말 지금도 7만 명이라고 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배출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직업상담사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직원이 직업상담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직업안정법 19조를 적용해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상담사 요건도 같아요. 사실은 중장년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30년씩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이런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노동부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상담원의 요건이 직업안정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중장년 새 출발의 사업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거에 따른 상담사 요건은 다르게 가야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조금 안타까운 게 사회복지사도 빼는 게 맞죠. 직업상담사만 들어오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직업상담사가 8번씩 떨어지셨다니까 빨리 붙으셔야 돼요. 일단 양적으로 채워져야 골라 쓰거나 안 되는 분은 떠나는데 그분의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와주는 게 감사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되게 어렵죠. 네. 하여튼 오늘 그 8번 떨어진 걸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얘기들이 이미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 짧은 시간에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던 부분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과 플로어에 나왔던 얘기들 그다음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얘기들 이제 쭉 종합을 해 보면 이 직업 상담 서비스가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고용 서비스의 질 제고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더 향상되어야 한다. 그 부분이. 근데 그 이제 질 제고라 하면 과정적인 부분에 질 제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두 가지 면에 이제 어디에 더 이제 중점을 좀 더 두고 질 제고에 또 박차를 가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어떤 상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워서 더 높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을 해주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대로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뭐 수련 감독의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우리가 너무 인습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매뉴얼이나 지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상담자분들 스스로의 그런 이제 좀 역량에 대한 부분들,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이 제고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정보와 관련된 역량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필요한 만큼 향상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그리고 직업, 직무 이런 직업 정보들에 관련된 역량들을 우리 종사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축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이제 상담자의 역량 그리고 이제 진로 경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나온 얘기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주제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첫 번째 토론회이니만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현안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다 쏟아져 나온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동훈련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산업 분야에. 어쨌든 우리 종사자분들이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23년도에 훈련 과정들 굉장히 이제 좋은 훈련 과정들을 양 기관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건데 소개도 좀 하고 훈련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씩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전문가 우리 분들은 좀 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